그 나라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있다. 공유해야지. 근데 그거를 관세로 딱 철폐해버리면은 그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만 이기고 한국만 손해는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다 안 되니까 농촌 가서 농사지러 간다는 거야. 그럼 농촌이 허다하다 안 돼서 가면 그게 쓰레기통이야? 이제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돼. 농촌에 우리 국민이 먹을 거리에 생산으로 내가 간다. 유통을 맡아서 가격을 조절하는 우리 공사가 이제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 국민들 보기가 죄송하고 미안하죠. 우리 유통공사는 농촌 농어민 축산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게 먹거리를 어떻게 수급 조절을 잘 하느냐가 저희 공사가 해야 할 첫째 사명이고, 또 하나는 농산물과 식품으로 수출을 해서 대한민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에게 과업이고 해야 할 맡은 바 임무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농어촌 농어민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K푸드라는 선풍적인 세계 수출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왔는데 지금 정부도 국회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은 갖고 있는데 강론이 지금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유통공사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TF팀을 만들어서 한 7가지 아젠다를 놓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이 가일청 우리가 노력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슷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작년에 아시는 것 같이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이상 갔을 때 모든 물가가 불균형을 이뤄서 국민에게 많은 아픔을 줬잖아요. 올해는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기후변화가 사실상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오래전에 왔는데 우리가 준비를 그만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통을 맡아서 가격을 조절하는 우리 공사가 그 사장이 이제 농산물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참 국민들 보기가 죄송하고 미안하죠. 첫째가 기후변화에 맞는 시종자 신품종을 개량해야 돼. 예를 들면은 하라듀라고는 배추를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보통 배추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생산할 때는 60일 생산을 하는데 이게 45일에 생산하는 배추를 개발을 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신품종을 빨리 개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밭과 논에서 생산된 것이 보통 8도에서 15도 사이인데 우리가 기후가 25도, 30도가 되면은 그 농작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저온 창고밖에 없어요. 저온 창고를 빨리 우리가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고를 시켜서 필요할 때 공급 수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통공사의 본연의 유통, 지금 4단계, 5단계, 6단계로 밭과 논에서 생산되면 식탁의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잘못된 이 관습의 유통구조, 이거를 이제 우리 유통공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지금 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라인 도매제도, 또 하나가 있다면은 직거래 장터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농어촌 농어민들이 농산물 생산하면은 그거를 들고 포장해서 서울로 마트로 가락동으로 팔러 다녀야지 않습니까? 그 유통비거든요. 근데 생산비도 농민이 물고 유통비도 농민이 물으니까 농민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농어민은 생산만 하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구입하는 그게 직거래 장터입니다. 그 과정의 행정적인 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뒷받침하는 거는 우리 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농촌이 소득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 구매하는 사람은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하고 여기 일본하고 몇 군데를 좀 가봤는데 거기는 뭐 한 9,000평, 10,000평 되는 매머드 전시장, 거기서 한국 상품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가이드 보고 좀 우리 한국 상품에 있는 진열된 코너를 좀 보자. 그랬더니 뭐 한참 돌아다니더니 뭐 저 구석에 뭐 진열이 좀 돼 있더라고.
근데 요번에 가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한 1분도 안 돼서 한국 식품 코너가 한 10평 정도 쫙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에서도 내가 못 보던 식품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거기 뭐 예를 들면은 라면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뭐 딸기니 뭐 너무나도 자긍심이 생기고 아주 고개가 으쓱할 정도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걱정해야 할 거는 한국 상품이 인기가 있고 유명하니까 이제 짝퉁이 유행이 된 거예요. 한국에 뭐 유명한 라면 상표를 붙였는데 그 뒤에는 뭐 자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중국 레벨이 이제 어느 한 구석에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빨리 막아주지 않으면은 이 맛과 영양이 한국의 진품과 그 짝퉁은 다르거든. 그러면 그 맛이 계속 현장에 있다면은 한국의 진정은 이 라면 맛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짝퉁에 대한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다. 국가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국가의 행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이 책임자들이 실감을 느끼고 그걸 갖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나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선 돈 얘기부터 하니까. 지금 돈을 어떻게든지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돈 갖고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와서 아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농산물 생산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수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놓고 망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돈 가지고 뭘 이게 농산물은 이게 찍어내는 플라스틱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1년, 2년, 3년 연구해서 신품종 개발해야 되고 그게 미리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치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 있는 분이 미국에 가서 많은 설득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세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있다. 공유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관세로 딱 철폐해버리면은 그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만 이기고 한국만 손해는 아니야. 귀농하는 농촌 청년들이 배추 심는 걸 알아야 돼. 또 뭐 심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고추 심는 것도 알고 마늘 심는 것도 알아야. 그래 자기가 가서 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귀농하는 분들이 그걸 배워갖고 갑니까? 그냥 자기 마음과 생각만 갖고 군이나 시에 가면은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 뭐 영농자금, 뭐 농사 짓는 땅, 그 다음에는 뭐 집, 뭐 농기계 구입자금,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 전부 뺏쓰고 나면은 1년, 2년, 3년 가면은 이제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농사 짓는 방법의 기술을 3가지든 4가지든 여기서 다 마스터 해갖고 가야 돼. 그럼 농촌에 가서 곧바로 마늘도 심고 모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깨도 심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려간 여기 청년들이 그거 심으라면 못 심어요. 농촌이 좀 이건 지나친 얘기인데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가 청년들 가끔 교육원원장이 있어서 가서 특강을 해주면은 서울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농촌 가서 농사지러 간다는 거야. 하다 안 되니까. 그럼 농촌이 하다 안 돼서 가면 그게 쓰레기통이야? 이제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돼. 농촌에 우리 국민이 먹을 거리에 생산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농촌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방법을 갖고 가려고 해야지. 그러려면은 여기서 농자금을 좀 갖고 가야 돼. 1년 정도 농사 질 수 있는 농자금, 비료, 농약, 뭐 거기 들어간 씨앗, 종자 이런 거를 이제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다 몸만 내려가지 다 정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이 있거든. 그것만 의존해 갖고는 농촌 가서 정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